저는 97년 중고차를. 형님은 이제 신차를 먼저 시작했으니까. 신차를 98년. 98년. 저희 사무실이 이제 직원이 한 70명 정도 있는데 연봉 1억 이상 넘는 사람은 20%? 20%는 될 것 같아요. 20%라고 하면 14명 정도. 상당히 많은 거죠. 1억까지는 아니어도만 5, 6천 정도 벌겠는데 하면 젊은 사람들은 되게 많이 혹할 거 같거든요. 그렇지. 질러 준비해야 될 거라든지. 몸만 와도 사무실에서 돈도 대출이 가능하고요. 내가 차를 잡았을 때 돈이 하나도 없어도 잡을 수 있게끔 사무실에서 다 배팅을 해줍니다. 중고차는 7%라고 보시면 돼요. 7%. 이 재고금리라 해가지고 캐피탈에서 빌려주는 거 자체가 비싸요. 돈 좀 이제 빌려주십시오 하면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보증인이 있어야 되죠. 보증인. 보증. 야, 요즘 세상에 보증 세무는 직업이 어디냐? 근데 여기는 있어. 손님한테 돈을 봐주고 날라버렸어. 그럼 그 피해는 누구야? 그 상사 대표한테 주잖아. 그러니까 보증인을 꼭 세워야 돼. 그러니까 그 보증이 그거예요. 부모님한테도 세워주지 말라 하지 말라는. 그렇지. 그렇죠. 그런 보증이에요. 아니 그게 필요해요. 그게 필요합니다. 그게 필요합니다. 예. 보증을 만약에 못 구했어요. 그럼 안 되죠. 그러면 아예 다른 아예 없어요. 아예 예, 아예 없어요. 중요한 거는 사원증을 내야 되니까. 그렇지. 사원증이 나오려면 보증인이 있어야 돼. 무조건 있어야 돼요. 그래서 사원증 유효기간이 2년에 한 번씩. 갱신이 하는 거예요. 다른 지역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수원 같은 경우에는 좀 엄격한 편이에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시험을 안 되고 부모님 보증이 있으셔야 되고 그 재산을 내셔야 돼요. 세 번째로는 총각들은 잘 안 뽑아요. 제 입장에서는. 왜냐면은 총각들은 심지가 굳지 못하다고 해야 되나? 금방 그만두는 경우가 많아요. 굳이 뭐 이런 직업의식 안 갖고 와서 하는 분들은 잘 안 받는 편이에요. 저희 사무실에 직원이 한 70명이 넘는데 한 달에 한 명 정도가 그만둔다고 봤을 때 1년에 한 12명 정도가 그만두는 거거든요. 그리고 12명 정도가 더 들어오고 계속 물갈이가 되고 있는데 그만두는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. 돈이 안 되니까 그만두는 거거든요. 네. 또 이 중고차 이미지가 그렇게 좋진 않다 보니까 퇴사하는 직원들도 있죠. 무슨 일 하세요 했을 때 명함 내밀기가 네. 요번에 초롱이 나왔잖아요. 초롱이. 예, 그렇지. 초롱이. 예. 옛날에도 그게 사실은 어떤 이미지지. 우리가 이제 중고차 생각하는 이미지지. 중딜 한다 하면은 갑자기 자연스럽게 연락이 진짜 안 되는 경우도 있고. 보험하는 사람들 이렇게 명함 주면서 저 보험합니다 당당하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지 않거든요. 사람들이 불편할까봐 전화도 잘 못하고. 영업직 하는 분들 처음에는 모르는 사람들한테 영업하다가 안 되니까 친구들 그렇지. 그러다 가족들한테 막 간다고 하잖아요. 지인들이 차 사러 오잖아. 그러면은 웬만하면 다른 데서 사라고 하는 거예요. 왜냐면은 내 딴에는 최선을 다해서 잘 해드리는데 이게 이제 기계다 보니까 고장이 나. 서로 불편해져. 그래서 차라리 모르는데 차라리 가서 사는 게 낫다. 또 가지고 있는 차 다른 데다 팔으셔라. 서로 이거 불편해. 차는 아는 사람한테 사지 말라고. 맞아요. 불편한 거예요. 내가 그래. 저도 아시는 분들 정말 많이 찾아오는데 될 수 있으면 조금 비싸더라도 고장 안 나는 차 이런 거를 좀 해드리는 편이에요. 왜냐면 한 달 만에 고장이 났어. 그러면 이게 진짜 10년 우정 끝나는 거거든요. 장밋빛만 보고 오시는데 실제로 10명의 어떤 직원이 있을 때 돈을 벌어서 나가는 직원이 제가 봤을 때 한두 명이에요. 진짜로. 상위 10% 20%밖에 안 되고 나머지 80%들은 본전이나 먹고 사는 정도 그냥. 집에서 놀기 뭐하고. 그렇죠. 그런 뭐 분들도 어디 나가는 거 예. 알겠고. 처음엔 다 잘해요. 처음엔 다 열심히 하고 잘하는데 한 3년 정도 지났을 때 그 성과를 계속 유지하는 직원들은 많지 않습니다. 본인차를 팔았나봐요. 헤이딜러에 3,050에 판 게 네. 딜러가 3,390에 네. 팔고 있다. 네. 340만 원인 거죠. 네네. 사실은. 실제로 수입차라든지 국산차든지 좀 비싼 차들은 완벽하게 만들어 놓지 않으면 거래가 안 돼요. 필보고 같은 거 예를 들어서 뭐 10만 원 정도 들어간다 하나에 그럼 네 짝이면 40만 원 들어가거든요. 예를 들어 썬팅에 뭐 흠집이 있다. 썬팅 다 다셔야 되거든요. 그다음에 이전하는데 비용이 요것도 한 50만 원 이상 들어가요. 이전을 우리 앞으로 할 거 아니에요. 요 세 번째로는 재반 비용들이 들어가요. 뭐 이자, 금융 비용이든 이게 또 바로 팔리면야 금융 비용이 안 들어가는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금융 비용이 뭐 예를 들어서 한 7%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3천만 원에 한 달에 7%면 얼마야? 한 20만 원 또 들어가나? 3,020에서. 한 20만 원 정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어떤 재반 비용이 들어가면 제가 봤을 때는 한 150에서 200 정도 남는다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. 100만 원 이상 남는 거잖아요. 그럼 하루에 한 대 그냥 이렇게 해서 하루에 한 대는 진짜 많이 파는 거고요. 차를 가져서 어떻게 하루 만에 팔아? 아 이제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구나. 하루에 한 대씩만 팔아도 22일 영업이라 치면 최소 월급이 1,100이네. 봐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다니까.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그 댓글 쓰신 분이 있다면 저희 사무실로 오십시오. 하루에 한 대 팔면 그건 판매왕이라고. 아 당연하죠. 평균적으로 한 달에 몇 대 정도? 5대. 한 달에 평균 5대. 잘하는 친구는 30대 정도 팔고요. 못하는 직원은 빵대도 많이 있습니다. 네, 한 대도 있고. 30대 파는 애도 있네요. 잘하는 분이죠. 그 친구는 직원을 쓰죠 따로 개인적으로.
혼자서는 불가능하죠. 네, 너무 바쁘죠. 어제도 대전 갔다 오고 그저께는 울산 갔다 왔다고 하더라고요. 울산 한 번 갔다 오면은요 하루 끝납니다. 예. 가는데 5시간, 오는데 5시간, 10시간이잖아요. 아침에 새벽에 가야 저녁 때 들어올 수 있는 거거든요. 차 매입하고 네. 울산까지. 그래도 한 대 팔아서 100 넘게 마진이 남은 거면 방문한 것만 봤지 그 가격에 팔렸다는 얘기는 아니잖아. 그 가격에 방문 냈는데 안 팔려. 그럼 가격을 또 계속 내리는 거지. 예, 맞아요. 그래도 뭐 이런 4월달랑 가격이 똔똔해졌네. 그다음부터는 이제 까지는 거야 이게. 딜러들 절대로 손해보고 에이, 파는 경우 없다. 아니야. 1000만 원에 이제 매입을 해왔어요. 1200 올려놨어요. 안 팔렸어. 1100으로 내렸어. 안 팔렸어. 그러면 딱 1050. 마지노선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. 그 이후로는 절대 안 내릴 것 같은데. 아니, 그 부적관돼 있으면 뭐해? 그럼 손해보잖아요. 그래 그게 다반사라니까. 팔릴 때까지 그냥 냅두면 되는 거 아니에요? 야, 아직도 순진한데. 이 가치가 현재는 1000만 원에 대한 가치였는데 횟수가 지나면서 얘 가치는 계속 떨어져. 그 부적관돼 있으면 그거 뭐해? 1000만 원짜리 차 10대면 1억. 그렇죠. 그러면 7%면은 한 달에 나가는 이자만 1억에 70만 원? 나오는 거예요. 한 대가 아니고 10대, 20대가 돼. 엄청나게 부채가 늘어나잖아. 그럼 이거를 나는 다치면 상관없는데 나를 보증 섰던 부모님 집이 날아가게 생겼어. 그러다 보니까 혼자서 고민하다 보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딜러들도 1년에 몇 명씩은 있더라. 그죠? 아, 자살하는 친구들 많죠. 그게 다 금융적인 것 때문에 그래요. 추가로 드는 비용이 통익금을 해가지고 자리세를 받죠. 세무처리라든지 이전이라든지 대행이라든지 이런 비용들이 거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. 개인이 했을 때는 사업자가 안 나와요. 이게 어느 정도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차장 40대를 유지하고 사무실은 뭐 15평 이상을 얻어야만 사업자가 나와요. 그러니까 일반 개인이 하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죠. 이런 사무실을 하나 운영하려면 보증금 1억에 월 한 700만 원, 800만 원을 내야 돼요. 근데 딜러가 그걸 하기가 어렵잖아요. 그러니까 대표가 그걸 해주고 자리세를 받고 해주는 거죠. 차를 이제 10대를 세워놓을 공간도 없잖아요. 그죠? 그렇죠. 개인이. 한 대 주차비가 22만 5천 원입니다. 한 대의 주차비가. 한 칸에요. 한 칸, 주차 한 칸에 22만 5천 원이에요. 한 달에. 그거 엄청 비싼 거죠. 우리들 모터스가 600대야. 20만 원씩 계산해보자. 260이 1억 2천 원을 내고 있는 거예요. 주차비를. 한 달에요? 한 달에. 한 달에. 주차비로만. 그러니까 뭐 이거는 사적인 얘기인데 제가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한 달에 들어가는 비용이 한 2억 정도 들어갑니다. 한 달에 2억. 주차비라든지 뭐 인건비라든지 기타 재반 비용을 내는데. 그러니까 저는 2억을 못 벌면 적자인 거예요. 마이너스인 거죠. 수원에서 뭐 삼성 다음으로 뭐 세금을 많이 내는 오. 데가 뭐 중고차가 이게 세금을 뭐 탈세한다 생각하시는데 지금은요 너무 투명해져가지고 세금을 정말 많이 냅니다. 저도 그렇지만 딜러분들도 세금 엄청나게 많이 냅니다. 수원시에다 내는 세금이 삼성이 1등이고 2등이 이 중고차 협회에서 수원협회죠? 네. 전국협회도 아니야. 요 수원협회에서. 오늘은 중고차 딜러라는 직업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는데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야근 약사에게 중고차는 우리들 모터스에서 구입하면 좋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